자, 이제 코리아 픽샤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데올리온 파트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예, KB증권에서 어제 이 얘기가 어제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어요. 네. 일단 내년 내년까지는 사실 5천인데 그 이후로 이제 7,500 정도 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금 사실 지수 이제 상승하기 전 지수로만 따지면 정말 엄청난 상승이라고 이제 뭐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좀 약간 빠진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반도체, 원전, 전력, 방산으로 가는데 조선 얘기는 싹 빠졌더라고요. 의외네. 네, 조선이 이제 어떤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왜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가 최대 8,500 예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조선에 관련된 코멘트는 전혀 없었고 이제 관련주들에서도 조선이 좀 빠져 있는 모습이 조금 그동안의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제 이 부분에서도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건 뭐 단기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조선과 관련돼서는 일단 지금 방산과 관련돼서 대한 그 실적적인 기대감으로 올라서 일단 그 방산 쪽에서의 이익단이 올라가는 것을 좀 약간 확인을 하려고 하는 듯한 수치로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이제 우리가 미국이랑 긴밀하게 마스가를 하면서 하려고 좀 준비를 하면서 조선이 그냥 조선이 아닌 이제 예전처럼 뭐 LNG선, 뭐 컨테이너선 만드는 조선이 아니라 이제는 방산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차 그룹의 엔비디아 협력 사과 향기와는 다르다. 이거는 제목만 봐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사과는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21년도에 현대차가 이제 애플이 그 전기차 시장 진출한다라고 해서 뭐 본인들이 직접 만들지는 않을 거고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곳을 찾았을 때 파운드리를 대신 해줄 때가 맞습니다. 있구나. 맞아요. 한때는 폭스콘이 그 애플 카를 만들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때 21년도에 현대자동차 본주 자체가 관련주가 아니라 개별주 움직이듯이 진짜 움직였거든요. 뭐 한간에는 일단 뭐 애플 쪽에서 뭐 그 팀쿡이 양재동 식당에서 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현대차고를 그때 퍼가 뭐 거의 뭐 30이 넘었을 정도까지 엄청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와의 어떤 협력은 이제 애플과는 어떤 뭐 해프닝이었고 엔비디아는 현대차의 자율주행의 성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차 질적으로 그룹이 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예전에 이제 상승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지만 시절이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현대차 그룹이 가장 뒤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쪽 소프트웨어 쪽이죠. 네, 맞습니다. 그쪽과 관련돼서 이제 현대차 그룹도 일단은 좀 다른 시선으로 좀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증권가의 지금 어떤 뭐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의 이제 체질이 바뀌는 거죠. 네. 내연기관 차 만드는 회사 거기서 완전히 혹시 앵커께서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중국 전기자동차 자율주행하는 거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올라오는 거 보죠. 이미 뭐 테슬라를 넘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뭐 엄청난 자율주행 능력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그거를 밀어주다 보니까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잘 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준 상태에서 가는 거고. 미국은 좀 그게 좀 덜한 편인 거죠. 어쨌든 근데 좀 그런 게 중국이 잘하는 거죠. 중국은 이 첨단 산업과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전기료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데이터 이 구축도 데이터 확보도 굉장히 좀 크고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저는 게 반농담 반진담으로 생각하는데. AI에서는 미국이 중국한테 질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저는 완전 그냥 약간 자기네 회사를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한 뭐 그런 차원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세 번째. 머스크는 상선 회사 얘기하는 거죠, 좀.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이제 컨테이너 상선 세계 2위. 1위는 이제 MSC가 1위고요. 그렇죠. 머스크가 우리나라 조선사 대신 중국 조선사에 컨테이너선 확정은 8대, 그다음에 옵션으로 4대를 해서 3.4조 규모를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일단 그 이중 연료 엔진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주문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건 우리나라 쪽에서 맡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왜 우리나라로 안 오고 중국으로 갔냐 하면 이제 뭐 미국에서 입항료를 중국에서 만든 맞아요. 배에 대해서 네. 세게 뭐 받으니까 우리나라 쪽에 수혜가 있을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유예가 됐습니다. 네. 입항료가 유예가 되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조선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중국 쪽에 지금 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여기서 12척은 8척은 확정이고 4척은 이제 옵션인데 어제 시장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좀 뭐 오른 종목군들도 있고 떨어진 종목군들 밑꼬리를 좀 세게 달았었거든요. 근데 네. 조선주들은 어제 거의 원의 하방으로 좀 떨어졌어요. 이제 밑꼬리가 없이. 그래서 이 영향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겠죠. 네. 심리적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사실은 중국한테 지금 밀리기 시작한 거가 결국 이제 LNG 캐리어보다는 대부분 컨테이너선 쪽이잖아요. 네. 비교적 기술력이 조금 낮은데. 근데 아마 저렇게 대형 컨테이너선 하더라도 만약 말씀하신 대로 이중 연료라면 엔진은 또 우리한테서 가져가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 뭐 벌크선으로 해가지고 중국이랑 경쟁하려고 하면 그건 진짜 우리 조선 경쟁력 없는 거죠. 우리 조선사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을 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4.95% 복리 이자에 안전하기까지. 예, 국채. 금리 인하기에 국채 투자해야죠.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 개인 투자용 이제 국채가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달에 이제 발행이 되는데 미래에셋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근데 네. 경쟁률이 지금 엄청납니다. 1,400억을 11월 달에 발행을 하는데 돈이 1조 8천억 원이 10배도 넘게 네, 왔네. 돈이 1조 8천억 원이 몰렸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2억 원까지는 분리과세 하는 걸 생애 단 한 번만 해주거든요. 단 한 번만 해주는데 그게 이제 분리과세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인데 20년 만기를 갖고 갔을 때 뭐 복리 이자까지 합치면 뭐 더블 정도를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5천만 원 있으면 내가 이거 뭐 몇 달이면 1억 만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은행 이자보다 굉장히 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안전하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이 돈은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미래 에셋에서만 판매를 네. 하고 있고 지금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기 때문에 많은 물량 받지는 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다는 징표라고 봐요. 우리가 언제부터 채권 투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은 방송 저희도 하면서 채권 얘기를 많이 했던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도 한 20년 넘게 방송했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얘기가 이게 좀 시장에서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제한적이죠. 네. 사실은. 대부분은 아마 시드가 작은 분들은 주식 투자로 이제 레버리지를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는 분들은 적은데 이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자꾸 늘어난다라는 거, 우리나라 시장이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징표로 봐서는 되게 하여간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네. 예, 사실은 1,400원 넘었는데도 왜 계속 10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사다가 지금 10월 중순인가요? 그때 지난번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네. 갑자기 확 돌아섰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이슈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네. 첫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달러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상식이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은 시장은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 거의 이게 디커플링 된 적이 없었었는데 최근에 코스피 시장 엄청난 상승할 때 환율이 같이 맞아요. 오르면서 굉장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타이틀대로 1,400원이 넘은 환율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정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죠. 최근에는 뭐 엄청난 매도가 단기간에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11월 들어서 이제 매도세로 바뀌었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뭐 외국인들이 직접 이래서 내가 샀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내가 환차손이 있더라도 그 이상의. 그렇죠. 그 이상의 수익을 시장에서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데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다. 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이 나와서 내가 이래서 샀어요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근데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빚내서 투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웃어서. 일단 최근에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게 12월 달에 그 연준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좀 약간 주춤했죠. 이제 네. 매파 쪽 관련된 목소리들이 위원들이 높아지고 있죠. 굉장히 뭐 발언이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데 연준이 얘기했듯이 이제 10월 달서부터는 이제 QT가 종료가 되죠. QT가 종료가 되고 내년 5월 달까지 시간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만 내년 5월에는 연준 의장 교체가 되니까 네. 뭐 트럼프 성향의 어떤 연준 의장이 들어가는 건 당연할 테니까 하지만 그동안은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좀 커지고 있다는 뭐 한마디로 이제 이걸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텐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좀 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달러 쪽으로 이제 달러가 그제 기준으로 이제 오랜만에 100을 달러 인덱스가 100을 왔다가 조금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낮았었죠. 근데 여러 가지 보시면은 이 부분이 달러 인덱스 3개월 만에 100선 도달 네. 이제 다시 좀 빠졌습니다. NH 선물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최근 달러 반등, 외국인의 강한 펀더멘털 기대감보다는 위험 자산 전반적인 맞습니다. 매도세. 네, 저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이거에 반대로 올랐다라고 하면 요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네.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도 좀 떨어졌고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오늘 뉴욕 시장 많이 떨어졌던 배경에도 고용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셧다운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좀 고용 상황 좀 현재 고용이 좀 안 좋은 가장 큰 이유가 좀 되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셧다운 문제가 해결된다고 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자산 그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장 보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실질 환율이 사실 1,600원대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 얘기까지 나와요. 뭐 수수료가 있긴 합니다만 LA 공항에서는 지금 환전하려고 그러면은 1,700원, 1,900원대라고 하더라고요. LA 공항이요? 네, 이제 거기는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붙으니까. 그렇죠. 공항에서는. 그리고 이제 LA 현지에서 이제 환전상들이 환전해줄 때는 지금 1,500원 넘어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 어떤 주요 통화국 중에 여기서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통화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화 대비인 거죠, 지금 이것들이. 달러 대비입니다. 달러 대비입니까? 네, 달러 대비인데 가장 중요한 그러네. 1,617원. 달러 가치를 정하는데 달러 인덱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유로인데 유로도 최근에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는 쳐졌다가 엔화는 사실 좀 약간 예외로 치고 거기는 중국은 뭐 고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중국도 이제 200원이 넘었구나. 영국 파운드와 같은 경우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 전 세계 통화 가치 중에서 지금 달러 대비 하락을 하고 있는 통화가 이제 주요국들 기준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낙폭이 가장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질 그 환율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1,400원대 중반을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1,600원을 넘었다라는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쪽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같이 떨어지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쪽은 오르면서 우리나라만 떨어지니까 실질 환율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다음 장 보면서 좀 약간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유를 하겠습니다. 좀 찾아봐야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올해 1년 동안의 원화 발행량 추이를 좀 갖고 왔는데 사실 이걸 3년짜리, 5년짜리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일단 최근이 중요하니까 이제 최근 걸로 좀 갖고 왔어요. 원화 발행이 사실 물론 뭐 달러도 그만큼 발행을 하긴 합니다만은 원화 발행이 최근에 좀 급격하게 4월 달 저점서부터 5월 달 지나면서 이제 원화 발행이 늘어나는 이유도 사실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는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이 차트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원화가 발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채권 발행이 늘어났다.
라는 얘기하고 또 한국은행의 본원 통화, 그러니까 M1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좀 된다는 얘기인데 M1으로 보는 게 더 M1으로 봐야 설명하는 부분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돈이 늘어났을까요? 돈을 어디다가 꽂아야 될 때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일단 새 정부 들어서 벌이는 사업들이 일단 많다. 많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있죠. 그 소비 쿠폰도 사실은 뭐 맞습니다. 그것도 네. 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원화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전 정부에서 워낙에 좀 경제가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좀 끌어올리려다 보니 뭐 소비 쿠폰 같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시장에 재정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서라는 부분도 물론 없잖아 있겠지만 결국은 정부의 재정 정책이 확장으로 가다 보니까 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 이게 전부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만 그럼요. 그렇게 볼 수는 일부분이라고 없어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 상당히 뭐 환율에 대해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 부분입니다. 네. 환율하고 그러면 이제 시장하고 또 연결을 해봐야죠. 네. 환율이 오르면서 시장이 오르는 어차피 오르면 좋긴 합니다만은 기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7월 달 정도서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7월 달서부터 정말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까만색 선입니다. 코스피 지수 주봉이 이제 따라 올랐는데 여기에서 답을 분명하게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환율이 떨어지든가 주가가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0.00001%의 어떤 변함도 없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시장이 무조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환율이 안정이 되든가 아니면 환율이 계속 고환율이 유지가 되면 시장은 99.9%는 100%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시장은 어느 쪽을 좀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이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좋은 시장이 지금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50원 어제 장중에 넘기도 했고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가면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봤고요. 자, 오늘 관심 좀 먹을까요? 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한번 좀 준비를 인그루드랩. 했는데 예.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하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들은 다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좋고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다 좋았습니다. 코스메카도 되게 좋았어요. 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어제 같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잉그루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 미국 법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뉴저지와 인천에 이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세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프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사실 오늘은 포커스를 어제 장 끝나고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 맞춰야 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계속 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피부암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선크림을 아무나 못 만듭니다. 이게 의약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그게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OTC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3분기 실적은 50.3% 매출, 영업이익은 224% 좋아졌습니다. 네. 당기순이익이 1940%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오늘 장 초반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밑에 내용은 선크림 관련돼서 근데 관세 내용은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봉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주봉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게요. 상승했다가 잠깐 역배열로 빠지고 바로 이제 정배로 돌아가려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화장품 외국계 이제 증권사 리포트 갖고 화장품을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화장품이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쁜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어쨌든 오늘도 아마 반도체 아까 프리마켓 잠깐 보셨겠습니다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메인 주도 섹터가 이렇게 주춤하면 매기가 딴 데로 좀 분산이 된다고 쳤을 때 지금 시장에 돈은 엄청 많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좋은 증명이 된 이런 섹터도 오랜만에 화장품주도 좀 관심을 좀 가질 법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 그 보험주들 좀 괜찮고요. 그러니까 약간 경기 방어적 성격이 있는. 그 다음에 음식료 쪽도 요즘에 조금 분위기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역시 화장품 쪽도 여기는 수출도 되고 내수도 되고 하는 데니까 한번 좀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요즘에 그 밴드 가입자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1분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 좀 주목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까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맞아요. 그게 어떤 구간이냐면 중소형주들 실적 발표가 다음 주까지 피크를 이루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고영, 그다음에 그 전날은 대덕전자 같이 장 끝나고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시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초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정리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혹은 방법론적인 문제로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굳이 귀찮게 시장에서 어렵게 찾지 마시고 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장 끝나고 좋은 실적 나온 종목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음 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싹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일날 급등 종목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쪽으로 오셔서 제 이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 QR코드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그리고 매일 오후 4시 30분에 이데일리 온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항상 만나 뵙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 되실 때 밴드 들어가서 가입하셔서 내용 좀 보시고 난 다음에 4시 반 방송 들으시면 조금 더 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